그러면 앞으로 이제 많은 분들이 선생님들처럼 PDC를 이제 공부하시고 또 적용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것을 저렇게 기술적으로 어떤 한 활동을 배워서 이거 해보면 잘 되겠지. 예를 들면 가이드라인 만들어서 예쁘게 꾸민 다음에 딱 하면 뭔가 되겠지라고 할 거예요. 그분들은. 그죠? 뭔가 그게 마법처럼. 근데 실제로 그런 활동 하나로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1년 동안 경험한 거잖아요. 그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짧게 얘기를 해주시면 어떨까 하는데 괜찮을까요? 제가 맨 처음 PDC 수업 받으면서 이렇게 그 활용 기술이라든지 그 다음에 PDC를 어떤 마음 자세를 가지고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들었을 때 되게 충격적이고 아 내가 교사를 형식적인 어떤 부분에 치우쳐가지고 애들을 좀 많이 가르쳤다. 그러면 앞으로 이제 많은 분들이 선생님들처럼 PDC를 이제 공부하시고 또 적용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것을 저렇게 기술적으로 어떤 한 활동을 배워서 이거 해보면 잘 되겠지. 예를 들면 가이드라인 만들어서 예쁘게 꾸민 다음에 딱 하면 뭔가 되겠지라고 할 거예요. 그분들은. 그죠? 뭔가 그게 마법처럼. 근데 실제로 그런 활동 하나로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1년 동안 경험한 거잖아요. 그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짧게 얘기를 해주시면 어떨까 하는데 괜찮을까요? 제가 맨 처음 PDC 수업 받으면서 이렇게 그 활용 기술이라든지 그 다음에 PDC를 어떤 마음 자세를 가지고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들었을 때 되게 충격적이고 아 내가 교사를 형식적인 어떤 부분에 치우쳐가지고 애들을 좀 많이 가르쳤다는 반성을 일단 했고요. 그래서 이 마음을 서로 이렇게 교통하는 게 진짜 중요하구나. 이게 교사 대 학생이 아니라 인간 대 인간으로서. 그래서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래도 여기서 훈련을 시키니까 연습을 시키고 그러니까 연습할 때 제가 얼마나 열등생이었는지 선생님이 제일 잘 아실 거예요. 네, 제가 막 연습할 때 도저히 그대로 대사도 안 외워지고 상황에 대해서 도저히 막 버벅거리고 이랬는데 중요한 건 이제 학교 가가지고 어중간하게 연습해가지고 가서는 일단은 실패하는 것도 있고 그 다음 제일 중요한 거는 내가 형식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고 먼저 딱 생각하고 이게 맞닥뜨리니까 아이들에게 이게 기계적으로 좀 하게 되는 부분들은 그러니까 진짜 그게 아니고 내가 마음으로 먼저 아이한테 다가가고 근데 그 마음으로 다가간다는 표현이 참 어렵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애들이 알더라고요. 애들이 둘이 싸웠을 때 둘이 일로 와봐 선생님 시키는 대로 너는 하고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는 얘들이 그냥 형식적으로 대답을 하는데 아 선생님이 너희들 싸우는 거 보니까 되게 좀 마음이 좀 안타깝고 걱정이 된다. 난 너희들 좀 화해시키고 싶은데 하고 진짜 얘들을 조금 위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말을 했을 때는 이게 전달이 되더라고 애들은. 그러니까 금방 애들이 약간 이렇게 부드러워지면서 서로에게도 미안한 감정을 가지게 되고 근데 그걸 어느 순간 또 제가 뭐 학년부장을 하면서 아이들 막 반에서 문제가 생겨가지고 애들 와서 담임선생님이 해결 못해가지고 저 대한테 오면 사명감을 가지고 해야 되겠다는 그런 어떤 그걸 가지고 둘이 앉혀놓고 시간은 없고 이러니까 빨리 해결하고 싶어서 기술적으로 이렇게 딱 적용을 하려고 하면 애들이 얘들도 빨리 해결하고 그냥 이 상황을 모면하고 싶어서 그냥 이렇게 이제 선생님한테 그냥 얘들이 연극을 하는 거예요. 나중에 뒤에 가서는 들어보면은 별로 진전이 없다는 걸 제가 느낄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실패한 부분과 성공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내가 학생 특히 생활지도 교과지도는 교사로서의 역량이 있으면 생활지도에 있어서는 진짜 내가 교사가 위에서 내려다보는 게 아니고 그냥 같은 입장에서 그렇게 이제 정말 걱정하는 마음으로 그 다음에 이 아이들이 이렇게 이제 선생님이 나를 뭐라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우리를 이렇게 회복시키려고 하는구나 그런 어떤 마음을 받게 되면 뭐 그런 부분에서 이제 그 한 2번 정도를 그런 경험을 해가지고 이게 실패와 성공이 결코 기술적인 부분이 아니더라고요. 근데 이제 어중간한 기술을 어중간하게 쓰니까 더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저희가 할 때 연습 많이 해야 되는 그 부분도 사실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연습만큼이나 진심으로 문제를 다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고요. 그죠? 저도 똑같은 공감인데요. 아이들과 제가 이제 하여튼 교사가 항상 건강해야 될 것 같아요. 정신적으로나 몸이구나. 그래서
건강할 때는 그 PDC의 그 마음을 가지고 애들하고 얘기를 하면서 아이들과의 갈등 상황에서 그것들을 조율해 나가고 서로 미안함 갖고 그래서 서로 사과하고 그러고 아주 좋게 끝나는 것들을 많이 경험을 했거든요. 근데 교사가 건강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며칠 전에도 이제 저 같은 경우가 그랬었는데 심적으로 이렇게 막 다급하고 1학년 학년부장을 하시니까 아시겠지만 교무실에 쉬는 시간이 같지가 않고 애들이 막 팀으로 와요. 막 계속 두 건이 발생하기도 하고 세 건이 오기도 하고 막 이러거든요. 그러면 뭐 그 애들 앉아놓고 뭐 얘기 감정 나누기 이런 걸 또 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 막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빨리 끝내야 되겠다는 생각에 막 그 예전에 그 습관들 다그치게 됐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동안 아이들과 쌓았던 이런 관계들이 이렇게 무너져 나가는 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애들이 보면은 저 선생님이 왜 저럴까? 어떨 때는 좋았다가 어떨 때는 되게 안 좋다가 그럴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요 근래 이제 들은 생각은 교사는 항상 건강해야 된다.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생님께서 진심을 담아서 건강하실 때 아이들을 만났고 이랬던 부분들이 적금처럼 쌓여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맞아요. 저도 그렇게 서로 위해주는 마음으로 애들 문제를 해결했을 때 걔들이 저를 바라보는 입장. 저 선생님한테 가면은 뭔가 해결받을 수 있을 것 같아. 이런 눈빛을 한 번씩 줄 때가 있었거든요. 그리고 좀 믿는 듯한. 근데 관계가 참 맹숭맹숭하게 그다음에 그냥 막 이렇게 형식적으로 끝났을 때는 어떤 때는 인사도 안 하더라고요. 그럴 때는 되게 마음이 착잡하고 그렇더라고요. 제가 실패 사례가 제일 많다고 했었는데 내가 얘네들을 만나는 것이 내 기술을 쓰기 위해서 아니면 어떤 의도를 가지고 만나는 거에 대해서 이런 것들에 되돌아볼 필요가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고요. 제가 또 1학년에 내려와서 새로운 도전을 하지 않았다면 이런 실패를 맛보지 못했을 것이고 실패를 통해서 계속 발전을 하고 있다라는 점에서 제가 좀 더 많은 실패를 하고 있음을 밝히고요. 또 하나는 화를 내셨다고 하셨는데 저도 화를 내거든요. 근데 그냥 기교적으로 둘 앉으세요. 둘이 서로 얘기하세요. 라고 하는 것보다 저는 오히려 화를 내는 것이 진심일 수 있다고 봐요. 그러잖아요. 그죠? 진심이 없는데 어떻게 화가 나요? 물론 그 화를 내는 의도가 있다라면 좀 문제가 되겠지만 난 널 이렇게 걱정하고 하는데 정말 화가 나. 라고도 할 수 있겠죠. 그죠? 근데 그것 또한 진심이어서 그냥 기계적으로 대하는 것보다는 교사와 학생으로 대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낫다. 라는 생각은 PDC 교사가 아니라 그냥 인간으로서 그냥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냥 실패 사례만 얘기할게요. 근데 그 실패는 저의 미숙함 때문이었어요. 얼마 전에 얘기 나누면서 알게 된 거였는데 처음에 학급 규칙 만들기를 했었거든요. 저희 반 애들이랑 모둠이 모여서 뭐 지각면, 무슨 면, 야자를 뭐 참여하는 면 뭐 이렇게 나눠준 다음에 학급 규칙을 정하는 거였는데 그 시간이 이제 저희 자율활동 시간이었는데 이제 학년부에서는 그 시간 동안에 뒤에 한경미화 할 거를 만들어라라고 했어요. 근데 이제 이 시간에 학급 규칙을 정해야겠다고 생각하면서 그 학급 규칙 만든 거를 이렇게 큰 플루터로 이렇게 한 다음에 뒤에다가 붙이면 학급 미화도 동시에 되겠구나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저의 아주 잘못된 생각이었어요. 왜냐하면 아이들이 너무 즐겁게 자기들이 학급 규칙을 정한다는 생각에 너무 즐겁게 다들 참여했었거든요. 근데 너무 즐겁게 다들 했는데 문제는 제가 거기에다가 애들 사인도 다 받았어요. 그 했던 것처럼 돌아가면 사인 받고 문제는 그게 보기에 안 예뻐 보여서 아스테이지로 그걸 감쌌어요. 다시 수정할 가능성이 없어져 버린 거죠. 그리고 학급미화로 뒤에 붙였어요. 애들이 안 보잖아요, 뒤를. 그리고 그게 잊혀졌어요, 그렇게.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 애들이 규칙을 지키지 않고 있었고 어느 순간에 자기네들이 정한 규칙이 그냥
학급 미화가 돼버린 거예요. 근데 제가 여기서 저지른 실수는 그걸 앞에다가 안 붙였다는 거. 난 분명히 그걸 들었었는데 환경미화를 해야겠다는 다급함에 그냥 했었고, 그 다음에 거기다 수정하면서 더러워져도 되는데 그 예뻐야 한다라는 딱 정해져, 사람들이 이걸 보고, 다른 선생님들이 우리 반에 들어와서 이걸 보고 예쁘다고 생각하고 좋다라고 생각하는 거에 너무 생각을 해서 아스테이지로 감쌌던 거, 이게 저의 가장 큰 실수였어요. 그래서 한 달 지나고 나서 그걸 그냥 떼버리고 그냥 손글씨로 그냥 대충 적은 거를 학급 앞에다가 붙여서, 물론 잘 지켜지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몇 가지 정도는 이제 이거 보자라고 하면서 지켜지는 것들이 몇 가지는 생겼어요. 그때 느꼈던 거는 이게 많은 기술들이 있는데 그 기술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가 되게 많이 고민하는 걸 정확하게 지켰었다면, 그러면 더 나은 결과가 있었을 텐데 제가 사소하게 생각해서 그냥 넘겨버렸던 그게 아주 큰 미묘한 차이가 큰 결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거에 굉장히 놀랐었던. 그래서 이제 그 이후에는 무언가 하나 시도할 때도 좀, 학급 전체로 시도할 때는 좀 신중하게 시도하게 되었어요. 기술적인 면은 그랬는데 이제 이 대화하는 거는 그래도 많이 연습을 해서 그런지 지금 이 11월 이 시점에서 떠올려 보건데 저희 반에 선도가 한 6번 정도 열릴 정도로 참 문제가 많은 반이었지만 남자아이들이 그렇게 많이 쉽게 잘 우는 거를 처음 알았어요. 저랑 얘기할 때 많이 우는 걸 보면서 그래도 얘네들이 마음을 열었구나. 그냥 그거 하나로 이게 되게 도움이 됐다라고 생각해요. 네. 그래서 선생님께서도 되돌아보면서 내가 이랬다면 어땠을까라는 생각도 해보시고 그런 것들이 성장하고 있는 과정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활동을 하는데 활동을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한 동의가 아이들로부터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거 하는데 좋아 라고 하는 것과 동의를 구하고 하는 것은 다르고요. 그래서 PDC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배움에 대한 동의. 아이들을 끌고 갈 수는 있지만 아이들이 정말 몰입해서 배우기 위해서는 배움에 대한 동의도 필요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요. PDC 활동이 아무리 좋더라도 아이들에게 동의되지 않고 공감을 얻어내지 않고 동기 유발이 되지 않는다면 그것 또한 교사가 일방적으로 끌고 가는 거겠죠. 그죠? 네. 저는 아까 선생님 말씀하시면서 좀 든 생각인데 이제 저희가 늘 어떤 학생을 대할 때 이 학생은 늘 이 문제 패턴이 반복돼. 그래서 왜 그렇지 하고 알아보면 늘 이제 부모님의 뭐 성격 뭐 아니면은 양육 방식 이런 부분에 요래서 약간 이런 문제가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좀 종종 있잖아요. 그래서 저도 신랑이 이제 교사이다 보니까 계속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면 이제 가정에서부터 어떻게 되지 않는 이상은 그 교사의 역할이 어느 정도는 약간 이제 노력을 한다 해도 약간의 제한이 늘 좀, 그러니까 노력을 최대치 한 게 이 정도지만 가정과 함께 하면 이제 더 좋은 그런 효과가 있지 않을까. 저도 이제 저 지금 휴직 중이니까 놀이터 다니다 보면 이제 아이들 많이 엄마들이랑 만나잖아요. 그러면 정말 너무 속으로 제가 그냥 저도 아직 어린 엄마고 그렇지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아기가 너무 버릇이 없다는 이유로 그러니까 뭐 다른 사람을 때리면 안 돼. 근데 그 친구가 이제 제 아들 친구가 이제 좀 화가 나면 이제 다른 사람을 이렇게 마음에 안 들면 이렇게 좀 공격을 하는 편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엄마가 또 예의 바르게 행동해야 된다면서 그 엄마가 또 그 아이를 좀 찰싹찰싹 때리셔요. 그러면 아이는 결국 그걸 배우고 또 다시 그렇게 하는 거고 좀 존중받는 느낌? PDC에서 제일 중요한 신뢰, 자기 자신에 대한 신뢰나 존중을 자꾸 잃는 것 같아서 저는 그 부모의 의도는 너무 훌륭하지만 예의 바른 모습으로 커나가는 그런 모습 뭐 그렇지만 너무 안타까운 점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정말 선생님들께서 열심히 노력을 하셨어도 이제 굉장히 어려운 아이들은 진짜 가정이랑 뭔가 같이 해나가는 그런 기회가 있으면 좀 더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PDC 이전에 PD가 원래 뿌리죠, 그죠? 파지티브 디시플린, 긍정의 훈육입니다. 가정에서 아이를 어떻게 만날지, 그에 앞서서 나 스스로는 어떻게 변할 수 있을지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요. 또 하나는 많은 부모님들이 폭력으로서 훈육을 받았기 때문에 그 외의 방식을 모를 수도 있고 또 그 외의 방식으로 정말 될까? 그걸 놓고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죠. 그리고 며칠 강의를 들었다고 해도 다시 돌아갈 가능성도 매우 높아요. 정말 달콤한 유혹이잖아요. 정말 간단하고 쉽고, 물론 아이의 힘이 커지면 커질수록 그 방법이 안 통하긴 하겠지만 어렸을 때 약하고 이런 상태에서는 정말 효과적인 방법이기 때문에 계속 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교사로서 할 수 있는 역할이 뭐가 있을까라고 생각해 봤을 때 저는 올해 1학년 담임을 하면서 1학년 학부모 교육을 4차례 정도 이렇게 진행을 했었는데, 여기 앞에 아까 그 목차에 있던 내용들을 그냥 쭉 했어요. 근데 엄마들은 이야기가 더 많아요. 그래서 활동 하나 정도만 해도 1시간이 그냥 훅 가요, 그냥. 그리고 더 절실해요. 교사들보다. 본인 자녀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학부모 교육을 통해서 계속 가정과 사회와 개인을 변화시키려는 노력을 한다면 교사 스스로도 더 뿌듯하고, 또 힘든 순간에 아이와 갈등이 있을 수는 있는데 힘든 순간에 부모가 지지를 해줘요. 그 힘은 내가 소신껏 교육활동을 펼칠 수 있다라는 힘도 주더라고요. 사실 아이와 갈등보다 아이와 갈등했는데 부모님이 이렇게 믿지 않고 저를 공격하고 그러면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죠? 근데 신뢰가 있다라는 것을 느낄 수 있는 것은 그런 공부 모임이나 정기적인 만남 이런 걸 통해서 기분 좋을 때 만남, 기분 안 좋을 때 말고 기분 좋을 때 만남이고, 그래서 가능하시다면 부모 교육을 교사가 주도를 한다면 하는 바람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4년 전 양평 조연초등학교로 오게 되었고요. 그 두 번째 교사 생활에서 가장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6학년 담임을 하면서 여자아이들과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서 저는 자존감이 바닥이었었고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아무리 고민을 해도 점점 수렁으로 빠져들었었죠. 그 가을 만난 책이 학급 긍정훈육법 PDC였습니다. 책을 읽으며 정말 이런 교실이 가능할까? 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의심을 한 저는 저자인 제인 넬슨에게 메일을 보냈습니다. 답이 왔는데요. 너가 그렇게 의심이 되면 강의를 들으러 와라는 거였습니다. 용기를 내어 영국으로 제인 넬슨 선생님의 강의를 들으러 갔습니다. 마침 그 자리에는 제인 넬슨의 따님도 함께 있었죠. 따님의 이야기가 참 인상적이었는데요. 어머니는 자신을 PD법으로 훈육을 하였고, 이렇게 가치로운 것을 세상에 전하는 일을 이어받고 싶다라고 얘기를 하였습니다. 절 대하는 모습에서, 제가 존중받는 모습에서 저 또한 PDC에 대한 확신이 조금씩 들기 시작했었습니다. 헤어지는 순간 저에게 책에 사인을 해주었는데요. 그 사인 문구는 Enjoy your journey for PDC였습니다. PDC로 여행을 즐겨라 라였는데요. 아마 많은 실수와 많은 실패를 할 것을 예상해서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도 PDC로 여행을 저는 즐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요. 지금 아이들에게 변화가 생겼다고 얘기하는 어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우리 어른들이 변한 걸까요? 아니면 아이들이 변한 걸까요? 설문을 했는데요. 30년 전에 한 설문입니다. 부모들에게 어떤 아이들로 컸으면 좋겠는지를 물었는데요. 그 첫 번째가 respectful이었다고 합니다.
타인을 존중하고 스스로를 존중하는 아이가 되었으면 하는 것이 1등이었습니다. 그 외에 열심히 일하는 것,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 이런 답들이 나왔죠. 그로부터 30년이 지난 지금 똑같은 설문을 했습니다. 어떤 답이 1등으로 나왔을까요? 행복하게 자라는 것이 1등으로 나왔습니다. 아이들이 변한 것이 아니라 우리 부모들의 희망이 바람이 바뀐 것이죠. 혹시 행복한 학급, 행복한 학교, 오고 싶은 학교를 기대하시나요? 아니면 아이들에게 마땅히 가르쳐야 할 것을 가르치고 배움이 일어나기를 기대하나요? 행복하기를 바란다면 아마 그것은 부차적인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이들이 배워야 될 것을, 마땅히 알아야 될 것을 친절하며 단호하게 알려주는 교사, 그것이 친절하며 단호한 교사와 학급이 아닐까요? 인정받고 사랑받고 행복한 선생님이 되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에게 마땅히 알려주어야 될 것들을 친절하게 알려주는 선생님, 저는 친절하며 단호한 선생님을 꿈꾸는 김성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